칼끝이 촛불 아래 번쩍이는 순간 설아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을 보겠나이다. 그녀의 눈빛이 상석의 청나라 장수를 향했죠. 1637년 겨울밤 의주 관아 대청. 술에 취한 청군 장수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 입은 새 기생이 건물을 추는 것을 구경하면서요. 검은고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새 여인의 춤사위가 격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설아의 칼이 진짜 칼날을 드러내며 청군을 향해 날아갔죠. 역적이다, 잡아라! 비명과 함께 대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천한 기생의 몸으로 청나라 장수들에게 맞선 새 여인. 그들은 어떻게 이 무모한 복수극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1636년 12월 9일 새벽 얼어붙은 압록강 위로 청나라 대군이 밀려왔습니다. 12만 대군의 발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죠. 의주 목사 임경업은 3천 병력으로 사흘간 버텼지만 청군의 화포 앞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부서지자 청군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리마다 칼부림이 벌어지고 조선군의 비명이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자 의주는 완전히 청군의 손에 넘어갔죠. 그날 밤 의주 관아에 청나라 참장 용골대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어요. 조선 관리들을 모두 불러들이게. 용골대의 명령에 청군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의주의 조선 관리 16명이 떨리는 다리로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었죠. 너희 중 누가 인조의 행방을 아는가? 용골대가 칼자루를 쥔 채 물었습니다. 관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골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죠. 말하지 않으면 모두 목을 칠 것이다. 그 순간 한 관리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내, 이판서였죠. 소인이 아뢰옵니다. 전하께서는 남한산성으로 피하셨나이다.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골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대는 살려주겠다. 앞으로 우리에게 협력하면 더 좋은 자리를 주지. 황공하옵니다, 나리. 이판서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이판서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날 밤 용골대는 승전을 자축하는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주에 기생이 있다고 들었네. 불러오게. 예, 나리. 청군 병사가 달려나갔습니다. 취선원에서는 행수 김마마가 급히 기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60을 바라보는 김마마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아, 월선, 춘매, 그리고 너희 셋도 준비해라. 청군 관하로 가야 한다. 마마, 청군들은 난폭하다고 들었사옵니다. 20살 된 기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알고 있다. 하지만 거부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조심해서 몸을 사려라. 김마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6명의 기생이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관아로 향했어요. 맨 앞에 선 것은 27의 설아였습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여인이었죠. 그 뒤를 23의 월선과 19의 춘매가 따랐습니다. 월선은 다른 기생들보다 키가 작고 눈빛이 강했어요. 춘매는 둥근 얼굴에 보조개가 있어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관아 대청에 들어서자 술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청군 장수 20명이 상을 둘러싸고 앉아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오, 기생들이 왔군. 어서 와서 술이나 따르게. 용골대가 손짓했습니다. 기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장수들 곁으로 다가갔죠. 설아는 용골대 옆자리로 가서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을 따르며 슬쩍 주위를 살피는데 용골대 옆에 앉은 조선관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판서였습니다. 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자가 아버지를 죽인 14년 전 설아의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바로 이판서였죠. 설아는 이를 악물고 술을 따랐습니다. 대청 한쪽에서는 월선이 가야금을 타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줄을 튕기는데 대청 입구로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청나라 비단옷을 입은 뚱뚱한 사내, 하르단이었죠.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야금 줄을 튕기던 손이 멈췄어요. 저놈, 어머니를. 5년 전 하르단은 청나라 사신으로 의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월선의 어머니를 끌고 가 능욕했고 어머니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월선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춘매는 대청 뒤편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소매를 휘날리며 춤을 추다가 창문 밖에 서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복을 입은 50대 남자 곽자의였죠. 춘매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저자가 여기 왜? 4년 전 곽자의는 춘매의 부모와 무역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청군을 이용해 춘매의 부모를 죽게 만들었죠. 춘매는 춤을 계속 추면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설아가 잠깐 자리를 비워 대청 뒤편 복도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월선과 춘매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세 여인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심. 언니, 저자가. 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봤다. 하르단이 저기 있어. 월선이 이를 갈았죠. 설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취선원으로 돌아가면 뒷마당에서 만나자. 예, 언니.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대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세 기생은 몰래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동백나무 아래 달빛만이 세 여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원수를 만났구나. 설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싶어요. 꼭. 월선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죠. 저도 부모님을. 춘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함께 복수하자. 어차피 기생 목숨 언젠가는 비참하게 끝날 운명이다. 차라리 의롭게 죽자. 좋아요, 언니. 함께 가요. 월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어요. 춘매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뒷마당 한가운데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 여인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죽어도 함께, 복수도 함께. 설아의 말에 월선과 춘매가 힘주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천안 기생 세 사람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선원의 안채에서 김행수가 세 기생을 불렀습니다. 설아, 월선, 춘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김행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세 여인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청군 관아에서 또 부른다. 앞으로 너희들이 매일 저녁 나가야 할 게다. 김행수가 한숨을 쉬었죠. 행수님 매일이옵니까?
춘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거부하면 취선원이 불타고 우리 모두 죽을 게다. 미안하구나. 김행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설아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행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월성과 춘매도 따라 절을 했죠. 세 기생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언니,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월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매일 드나들면 복수할 기회를 찾을 수 있어.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맨손으로는 안 돼요. 춘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독약을 구해올게. 아버지 친구분이 약방을 하시거든. 그럼 난 칼을 구하겠어요. 창고에 오래된 단검들이 있을 거예요. 월선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는 뭘 하면 되죠? 춘매가 물었습니다. 춘매는 정보를 캐내렴. 내가 밝게 굴면 청군들이 방심하잖아. 설아가 춘매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언니.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설아는 홀로 의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거리는 청군들로 가득했어요.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죠. 백초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누구신가? 노인이 고개를 들었죠. 소녀는 설아라 하옵니다. 고 서기관 서대인의 딸이옵니다. 설아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설아라고? 서대인의. 예, 할아버님. 기억하시나이까? 노인이 황급히 문을 닫고 설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얼마나 컸는가? 14년 만이로구나. 할아버님, 부탁이 있사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부탁인가? 비상과 부자를 구해주시옵소서.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죠. 그건 독약이 아닌가. 무슨 일에 쓰려고? 청군을 죽이려 합니다. 설아가 똑바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설아를 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로다. 들키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알고 있나이다. 하오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옵니다.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사흘 후에 다시 오너라. 준비해두마. 고맙나이다, 할아버님. 설아가 깊이 절을 올리고 약방을 나왔어요. 그 시각 취선원 뒤편 창고에서는 월선이 낡은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월선은 구석에 쌓인 상자를 열어보았죠.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녹슨 단검 2자루가 나타났어요. 이거면 되겠어. 월선이 단검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날은 무뎌져 있었지만 갈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월선은 단검을 품에 감추고 창고를 나왔어요. 밤이 되자 월선은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월선은 단검을 꺼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나무 껍질을 파고들며 스윽 소리를 냈습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월선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원수를 갚겠나이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춘매는 관아에서 청군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떡이 참 맛있지 않소? 춘매가 환하게 웃으며 병사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병사는 떡을 받아 먹으며 기분 좋게 웃었죠. 기생은 참 착하구려.
고맙나이다. 그런데 청구는 언제 떠나시나이까? 춘매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글쎄, 용골대 나리가 한 달쯤 더 있다가 떠날 것 같소. 병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큰 잔치라도 있겠네요? 맞소. 며칠 뒤에 청나라 상인들을 부른다고 하더군. 춘매의 눈이 반짝였어요. 곽자의도 오겠구나. 사흘 후 설아는 다시 백초당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다. 조심해서 다루거라. 고맙나이다. 설아가 보자기를 치마 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날 밤 이판서의 저택에서 손님들을 부르는 잔치가 열렸어요. 김행수는 설아를 이판서 저택으로 보냈습니다. 조심하거라. 예, 행수님. 이판서의 저택은 생각보다 컸어요. 설아가 안채로 들어서자 이판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 기생이 왔군. 술이나 따르게. 예, 나리. 설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어요. 이판서는 계속 술을 마시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조정에서 얼마나 많은 역모 사건을 처리했는지 아는가? 과연 대단하시옵니다. 설아가 맞장구를 쳤죠. 14년 전에도 큰 역모를 막았지. 서씨 집안 말이야. 이판서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설아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 보니 서씨가 억울하다고 했던가? 하하, 다 증거가 있었는데. 증거라니. 거짓 증거를.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 후 이판서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설아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낡은 문서들이 가득한 서재였습니다. 설아는 촛불을 들고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죠. 한참을 찾던 중 역모 사건 관련 문서라는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를 꺼냈어요. 문서에는 이판서가 직접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아버지가 억울하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설아는 문서를 품에 감추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이판서는 여전히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죠. 설아는 취선원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밤 세 기생은 다시 뒷마당에 모였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사흘 후 곽자의가 잔치를 연대요. 춘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때가 첫 번째 기회야.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약은 구했어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설아가 보자기를 꺼내 보였죠. 단검도 준비했어요. 월선이 옷 속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월선아, 너무 서두르지 마. 기회를 잘 노려야 해. 설아가 당부했습니다. 알아요, 언니. 조심할게요. 춘매는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있잖아. 예, 언니. 두렵지 않아요. 춘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설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함께 살아남자. 복수하고 꼭 살아남는 거야. 예, 언니. 달빛 아래 세 여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사흘 후 저녁 의주가나 별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청나라 상인 곽자의가 청군 장수 5명을 불러 모았어요. 곽자의는 청군에게 무기와 식량을 팔아 큰 돈을 벌고 있었죠. 오늘 잔치는 새로운 거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행수는 기생 4명을 별채로 보냈어요. 춘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춘매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별채에 들어섰죠. 붉은 치마가 촛불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오, 어린 기생이 왔군. 귀엽구나. 곽자의가 춘매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예, 나리. 춘매는 공손히 절을 하고 곽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잔치상에는 고기와 생선이 가득했어요. 청군 장수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춘매는 곽자희에게 술을 따르며 얼굴을 살폈죠. 4년 전 그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기생, 내 이름이 뭐냐? 곽자희가 물었어요. 춘매라 하옵니다, 나리. 춘매, 봄 매화라. 좋은 이름이로구나. 곽자희가 춘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춘매는 웃으며 재빨리 술병을 들었어요. 나리 술을 더 드시지요. 하, 그래. 술이 좋지. 곽자희는 기분 좋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곽자희는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선에서 장사한 지도 10년이 넘었네. 나리께서는 대단하시옵니다. 춘매가 공손히 말했죠. 그래, 방해되는 조선 상인들도 많이 치웠지. 곽자희가 술에 취해 자랑했습니다. 4년 전에도 버르장머리 없는 객주 부부가 있었는데 춘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청군 병사들을 시켜 처리했지. 깨끗하게. 곽자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춘매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님, 이자가 부모님을. 나리 화장실에 다녀오겠나이다. 춘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곽자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춘매는 별채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치마 속에 숨긴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설아에게서 받은 독약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춘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술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춘매는 주위를 살핀 후 술병 마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를 조금씩 술병에 타고 잘 섞었죠. 그리고 다시 마개를 막았습니다. 춘매는 술병을 들고 잔치로 돌아왔어요. 날이 특별히 좋은 술을 가져왔나이다. 오, 그래. 어디 한번 마셔보자. 곽자희가 신이 나서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춘매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어요. 독이 든 술이 잔에 가득 찼습니다. 곽자희는 의심 없이 술잔을 들었죠. 좋은 향이로구나. 곽자희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춘매는 숨을 멈춘 채 지켜보았어요. 청군 장수들도 그 술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한 잔 따라주게. 춘매는 청군 장수들에게도 술을 따랐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곽자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창백해졌어요. 배가. 곽자희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나리. 청군 장수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곽자희는 바닥에 쓰러지며 몸부림쳤어요. 목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죠.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한 장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곽자희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청군 장수들이 혼란에 빠졌죠. 술에 독이 들었다. 한 장수가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기생들을 잡아라. 또 다른 장수가 소리쳤어요. 춘매는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청군 병사 하나가 춘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느냐? 춘매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병사의 힘이 더 셌습니다. 병사가 칼을 빼들었죠. 내가 독을 탔구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사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어요. 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월선이 단검을 들고 서 있었어요. 춘매야, 빨리. 월선이 춘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설아도 뒤에서 나타나 다른 병사를 제압했죠. 세 기생은 별채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청군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어요.
새 기생은 미리 알아둔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한참을 달려 폐가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새 기생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청군들의 발소리와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폐가를 지나쳐갔죠.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춘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제가 해냈어요. 부모님의 원수를. 설아가 춘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춘매야. 잘했어. 월선도 춘매를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아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청군들이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의주에 더 있을 수 없어. 설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춘매가 물었어요. 산으로 가자. 의병들이 있다고 들었어. 월선이 말했습니다. 그래, 산으로 가서 끝까지 싸우는 거야. 설아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동이 트기 전 새 기생은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의주 성문이 아닌 성벽 낮은 곳으로 갔죠. 월선이 먼저 담을 넘고 설아와 춘매를 끌어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북쪽 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새 여인의 붉은 치마를 덮었죠. 뒤돌아보니 취선원의 불빛이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새벽, 새 기생은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곧 지워졌어요. 설아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월선과 춘매가 그 뒤를 따랐죠. 언니, 여기서 의병을 어떻게 찾아요? 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만날 거야. 설아가 대답했어요. 한나절을 걸었을 때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새 기생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갑옷을 입은 조선 병사 둘이 지나갔습니다. 정찰을 나온 의병들이었죠. 저기요. 설아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의병들이 깜짝 놀라 칼을 빼들었어요. 누구냐? 소녀들은 의주에서 온 기생들이옵니다. 설아가 급히 말했습니다. 기생, 여기까지 왜 왔느냐? 의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청군에게 쫓기고 있사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일단 본진으로 데려가자. 의병들은 새 기생을 산 중턱 계곡으로 안내했습니다. 임시로 친 천막들이 보였어요. 불가에는 40명쯤 되는 의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의병장님, 기생들을 데려왔습니다. 정찰병이 보고했습니다. 불가 옆에 앉아있던 사내가 일어섰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내가 의병장 박충길이다. 너희는 누구냐? 박충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새 기생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설아, 이쪽은 월선과 춘매라 하옵니다. 설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생이 산속까지 왜 왔느냐? 박충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청군 상인을 죽이고 도망쳤나이다. 설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충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청군을 죽였다고? 예, 독을 써서 죽였나이다. 기생 주제에 배짱이 두둑하구나. 한 의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소. 청군의 첩자일 수도 있지. 다른 의병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녀들은 첩자가 아니옵니다. 설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느냐? 박충길이 물었죠. 소녀는 청군 관할을 여러 번 드나들었나이다. 용골대의 부대 배치를 알고 있나이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박충길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말해보거라. 설아는 관아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군의 숫자, 무기, 이동 계획까지 말했죠. 박충길은 설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찰을 보내 확인하겠다. 그때까지 여기 있어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 기생은 천막 하나를 배정받아 지냈어요. 나무 뿌리와 산나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의병들은 여전히 새 기생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정찰병이 돌아왔습니다. 의병장님, 기생의 말이 맞습니다. 청군 배치가 정확했습니다. 박충길이 새 기생을 다시 불렀어요. 정보가 정확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설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군 상인을 죽였다는 것도 확인했다. 의주가 발칵 뒤집혔더군. 박충길이 빙그레 웃었어요. 너희 참 대단하구나. 기생 주제에 저희는 복수를 하려 하옵니다. 월선이 나섰습니다. 복수? 예. 청군에게 가족을 잃었나이다. 끝까지 싸우고 싶사옵니다. 월선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박충길이 월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이 무슨 싸움을 하겠다는 게냐? 소녀는 칼을 다룰 줄 아옵니다. 월선이 옷 속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의병들이 웅성거렸죠. 보여주겠소? 월선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단검을 들고 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나무를 베고 돌아왔죠. 의병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 제법이로구나. 박충길이 감탄했어요. 그럼 너희를 의병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감사합니다, 의병장님. 새 기생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의병들도 이제 새 기생을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의병들은 불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청군 보급로를 습격할 것이다. 박충길이 말했습니다. 의주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목에 청군이 식량을 운반한다. 소녀들도 참여하고 싶사옵니다. 설아가 말했어요. 위험하다. 박충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사옵니다. 저희도 싸우겠나이다.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죠. 박충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예, 의병장님. 새 기생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의병들은 협곡으로 이동했습니다. 눈 덮인 협곡은 매복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의병들은 바위 뒤와 나무 위에 숨었습니다. 새 기생도 바위 뒤에 몸을 숨겼죠. 정오쯤 청군 병사 20명이 나타났습니다. 수레에 식량과 무기를 가득 싣고 있었어요. 박충길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의병들이 일제히 활을 쏘았죠.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청군 병사 6명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어요. 나머지 청군들이 칼을 빼들고 반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죠. 월선이 바위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단검을 들고 청군 병사를 향해 달려갔어요. 병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월선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단검으로 병사의 옆구리를 찔렀죠. 설아와 춘매도 뒤에서 청군을 공격했습니다. 춘매는 돌을 주어 병사의 머리를 향해 던졌어요. 설아는 검은고 줄로 병사의 목을 조였습니다. 새 기생도 필사적으로 싸웠죠. 한 시즌쯤 싸운 끝에 청군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의병 셋이 부상을 입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어요. 보급품을 탈취한 의병들은 환호했습니다. 승리다. 박충길이 새 기생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싸웠다. 이제 믿겠다. 감사합니다. 새 기생이 절을 올렸어요. 그날 밤 의병들은 본진에 돌아와 불을 피웠습니다. 탈취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승리를 축하했죠.
박춘길이 새 기생을 불가 옆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는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나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청군에게 능욕당해 자결했나이다. 월선이 이어 말했어요. 소녀의 부모는 청군에게 죽임을 당했나이다. 춘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춘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가족을 잃었다. 청군이 우리 마을을 불태웠지. 그럼 함께 싸웁시다. 설아가 박춘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춘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 기생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함께 끝까지 싸우자. 불꽃이 타오르며 네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찰병이 급히 본진으로 달려왔습니다. 의병장님, 청나라 사신 하르단이 의주로 돌아간답니다. 월선이 그 말을 듣자 벌떡 일어났어요. 하르단이라고? 그렇습니다. 병사 10명과 함께 산길로 온답니다. 정찰병이 보고했습니다. 월선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병장님, 소녀가 가겠나이다. 위험하다, 월선아. 설아가 월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건 소녀의 원수예요. 꼭 가야 해요. 월선이 설아의 손을 떼어냈죠. 박춘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사 10명이라면 매복하면 이길 수 있겠군. 의병장님, 소녀를 보내주시옵소서. 월선이 무릎을 꿇었어요. 좋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된다. 의병 5을 함께 보내마. 박춘길이 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선이 깊이 절을 올렸죠. 월선아, 조심해. 춘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춘매야. 금방 돌아올게. 월선이 춘매를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새벽 월선과 의병 5명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정찰병이 말한 협곡에 도착했어요. 월선은 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의병들도 각자 바위 뒤에 몸을 감췄죠. 정오가 되자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르단과 청군 병사 10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하르단은 살이 더 쪄서 뚱뚱해 보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편안하게 말을 타고 있었죠. 월선은 나무 위에서 하르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손에 쥔 단검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원수를 갚겠나이다. 하르단 일행이 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월선이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하르단을 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무엇이냐? 하르단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월선은 단검을 빼들고 하르단을 향했어요. 청군 병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병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청군 병사들과 의병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월선과 하르단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치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르단이 칼을 빼들며 물었습니다. 소녀는 기생 월선이라 하옵니다. 월선이 단검을 들고 대답했어요. 기생이 왜 나를? 5년 전 당신이 의주에 왔을 때를 기억하시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군. 하르단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기생 하나를 끌고 갔소. 그리고 능욕했소.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아, 그게 누구였더라. 기생이 많아서 기억이. 하르단이 웃으며 말했어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기생은 소녀의 어머니였소. 뭐, 어머니? 하하. 하르단이 크게 웃었습니다. 월선이 단검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르단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죠. 월선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공격했습니다. 기생 주제에 칼을 쓰다니.
하르단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월선의 단검이 하르단의 팔을 베었습니다. 하르단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죠. 으악! 인연이! 하르단이 분노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월선은 낮게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하르단의 다리를 단검으로 찔렀습니다. 하르단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달라. 하르단이 애걸했습니다. 월선이 하르단의 앞에 섰어요. 소녀의 어머니도 그렇게 빌었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소. 월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르단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늦었소. 월선이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소서. 월선의 단검이 하르단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하르단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월선은 단검을 더 깊이 밀어 넣었죠. 하르단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원수를 갚았나이다. 월선이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의병 하나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천군 병사의 창이 월선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월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의병들이 달려와 천군 병사를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천군들도 모두 죽거나 도망쳤어요. 의병들이 월선을 둘러쌌습니다. 월선, 정신 차려. 월선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어요. 하르단, 죽었소? 월선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그래, 죽었다. 이제 괜찮아. 의병 하나가 월선을 안아 올렸습니다. 빨리 본진으로 가자. 의병들이 월선을 들것에 싣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본진에 도착하자 설아와 춘매가 달려왔습니다. 월선아. 설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언니. 춘매가 울면서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병 중에 의원 출신 노인이 월선을 살폈어요. 상처가 깊소. 내장을 건드렸는지도 모르오. 제발 살려주세요. 설아가 노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소. 노인이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월선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월선의 곁을 지켰습니다. 춘매도 함께 밤을 새웠어요. 언니, 월선 언니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설아가 월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월선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천막을 덮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열이 심하게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설아와 춘매는 교대로 월선을 간호했습니다. 박춘길도 매일 와서 월선의 상태를 물었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월선이 눈을 떴습니다. 언니, 월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월선아, 정신 차렸구나. 설아가 기뻐하며 월선을 안았습니다. 언니, 소녀가 해냈어요. 하르단을 죽였어요. 알아. 잘했어, 월선아.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월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춘매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월선은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설아가 춘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예, 언니. 춘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637년 1월 말
의병 본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찰병이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의병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충길이 급히 정찰병을 맞았죠. 무슨 일이냐?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답니다. 정찰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병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박충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셨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박충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의병들도 하나둘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309고 두레를 올리셨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가셨고요. 정찰병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의병들 사이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칼을 땅에 내던졌어요.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충길이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전하께서 눈물이 그의 수염을 적셨어요. 설아와 춘매도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왕께서 청나라에 항복하셨다. 한 의병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럼 우리가 싸운 게 다 헛된 일이었나요? 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천막에서 월선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지만 억지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가면 안 돼요. 설아가 월선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전하께서 항복하셨다고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그래. 삼전도에서.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선이 박충길에게 걸어갔습니다. 피가 다시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의병장님, 월선, 넌 누워 있어야지. 소녀는 끝까지 싸우겠나이다.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병들이 월선을 바라보았어요. 왕께서 항복하셨어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이미 한 의병이 말했습니다. 왕이 무릎 꿇었어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순 없소. 월선이 소리쳤어요. 기생의 몸이지만 조선의 딸이옵니다. 소녀는 끝까지 청군과 싸우겠나이다. 월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아가 월선 옆에 섰어요. 소녀도 함께 싸우겠나이다. 춘매도 일어나 두 언니 곁으로 갔습니다. 소녀도요. 세 기생이 나란히 서자 의병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박충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박충길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왕이 항복했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박충길의 외침에 의병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그렇소. 끝까지 싸웁시다. 의병들이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의병 중 절반이 고향으로 떠났어요. 남은 것은 20명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충길은 남은 의병들과 세 기생을 모았습니다. 정찰병 보고에 따르면 용골대가 곧 의주를 떠난다고 한다. 그럼 기회가 없는 것 아니오? 한 의병이 물었어요. 환송 잔치를 연다고 하더군. 박충길이 말했습니다. 잔치를 습격하시겠나이까? 설아가 물었어요. 그건 자살 행위요. 관아에는 청군이 수백 명이나 되오. 박충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소. 설아가 앞으로 나섰어요. 소녀들이 기생으로 위장에 들어가겠나이다. 무슨 소리냐? 너희를 청군이 찾고 있는데. 박충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행수 김씨께 부탁하면 가능하옵니다. 설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박충길이 반대했어요. 이게 용골대를 죽일 유일한 기회옵니다. 월선이 나섰습니다.
우리 셋이 건물을 추다가 진짜 칼로 공격하는 거요. 춘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할 수 있겠소? 박춘길이 새 기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나이다. 설령 죽더라도. 설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박춘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우리도 관아 밖에서 대기하겠소. 일이 잘못되면 구출하겠소. 감사옵니다, 의병장님. 새 기생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혼자 의주로 잠입했습니다. 밤늦게 취선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김행수가 설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아, 내가 여기 왜? 행수님, 부탁이 있사옵니다. 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군이 너희를 찾고 있다. 들키면 모두 죽어. 김행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나이다. 하오나 용골대 환송잔치에 저희를 보내주소서. 미쳤구나. 그건 자살이야. 김행수가 설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복수를 해야 하옵니다. 제발 도와주소서.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행수는 한참을 설아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야겠느냐? 예, 행수님. 설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잔치에 기생 6을 보내기로 했으니 셋을 너희로 바꾸마. 고맙습니다, 행수님. 설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행수가 설아를 일으켜 세웠어요. 설아야, 혹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괜찮사옵니다, 행수님. 저희는 각오하고 가옵니다. 설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희는 참으로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행수님, 감사합니다. 설아가 김행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틀 후 월선과 춘매도 의주로 잠입했습니다. 취선원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김행수가 새 기생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 잔치에 가야 한다. 예, 행수님. 새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를 해라. 목욕 재개부터. 김행수가 하녀들을 불렀어요. 새 기생은 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후회 없어요. 월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춘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욕을 마친 새 기생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행수가 새 기생복을 가져왔어요.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였습니다. 이걸 입어라. 새 기생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기생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복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화장을 해야지. 김행수가 붕과 연지를 가져왔습니다. 새 기생은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르고 입술에 연지를 찍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기생처럼 보이는구나. 김행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행수님, 혹시 소녀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설아가 말을 꺼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김행수가 설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노력하겠나이다. 해가 지자 김행수는 새 기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다. 예, 행수님. 새 기생은 일어섰어요. 잠깐. 월선이 옷 속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설아도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춘매도 단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무기를 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김행수가 새 기생을 한 명씩 껴안았어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행수님,
새 기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른 기생들이 기다린다. 김행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당에는 기생 3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6명의 기생이 취선원을 나섰습니다. 관아를 향해 걸어갔죠. 저녁 무렵 의주관아 대청에는 청군 장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장수들이 상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용골대가 상석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주를 떠나기 전 마지막 잔치다. 만세, 만세. 청군 장수들이 환호했습니다. 술과 고기가 가득한 상이 계속 들어왔어요. 촛불이 대청을 밝혔습니다. 기생들이 왔습니다.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용골대가 손짓했어요. 6명의 기생이 대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3명, 뒤에 3명. 뒤에 있는 3명이 바로 설아, 월선, 춘매였어요. 청군 장수들은 기생들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오, 기생들이 왔군. 술이나 따르게. 장수들이 소리쳤습니다. 기생들은 장수들 곁으로 갔습니다. 설아는 용골대 옆으로 갔어요. 용골대는 설아를 힐끗 보더니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술을 따르게. 예, 나리. 설아가 공손히 술을 따랐습니다. 월선과 춘매는 한쪽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탔어요. 청군 장수들은 술에 취해 크게 웃었습니다. 한참 후 용골대가 손뼉을 쳤습니다. 춤을 보고 싶구나. 무슨 춤을 보시고 싶으시나이까? 설아가 물었어요. 건무는 어떠냐? 용골대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무 말이옵니까? 그래, 칼을 들고 추는 춤 말이야. 설아가 월선과 춘매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 셋이 함께 건무를 추겠나이다. 좋아. 어서 준비해라. 하인들이 건무용 칼 3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대청 한가운데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3 기생이 칼을 들고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청군 장수들이 술잔을 들고 기다렸죠. 시작하겠나이다. 설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소리가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3 기생이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사위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붉은 치마가 촛불 아래 흔들렸어요. 칼이 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청군 장수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음악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3 기생의 춤도 격렬해졌어요. 칼이 공중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설아와 월선, 춘매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다. 3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3 기생의 칼이 마지막으로 빛났습니다. 용골대가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환호했어요. 대청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몇 초 후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관아방, 어둠 속에 박충길과 의병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돌입한다. 박충길이 작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의병들이 칼을 쥔 채 대청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청한 3 기생의 춤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설아가 용골대를 향해 돌아섰어요. 월성과 춘매도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음악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설아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용골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용골대가 이상함을 느끼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뭐하는? 설아가 칼을 번쩍 들어 용골대를 향해 내리쳤어요. 용골대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칼날이 용골대의 어깨를 베었죠. 으악! 용골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월선과 춘매도 움직였어요. 월선의 칼이 옆에 있던 청군 부장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춘매도 다른 장수의 목을 베었어요. 역적이다. 기생들이 공격한다. 청군 장수들이 소리쳤습니다. 대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장수들이 허겁지겁 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죠. 세 기생은 등을 맞대고 주변을 공격했습니다. 설아가 또 다른 장수를 베어 넘겼어요. 월선은 단검으로 장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춘매도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죠. 청군 장수 5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것들을 잡아라. 용골대가 어깨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청군 병사들이 대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세 기생을 포위했죠. 설아가 용골대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용골대도 칼을 빼들고 맞섰어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용골대가 분노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피하며 반격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소. 설아가 소리치며 용골대를 공격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데? 용골대가 물었습니다. 서기관 서대인이옵니다. 서씨? 영모로 죽은 그자? 설아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더욱 격렬하게 칼을 휘둘렀어요. 용골대는 설아의 기세에 밀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용골대는 숙련된 무사였어요. 한순간 설아의 허점을 노려 칼을 빼앗았습니다. 설아가 맨손으로 남았어요. 이제 끝이다. 용골대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옆에 있던 검은고를 집어들었어요. 검은고 줄을 빼내 용골대의 목에 감았습니다. 으윽! 용골대가 목을 움켜쥐었죠. 설아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소서. 용골대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골대가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채로요. 해냈어. 해냈어. 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창이 날아왔어요. 설아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으악! 설아가 앞으로 쓰러졌어요. 언니! 월성과 춘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포위되어 있었어요. 사방에서 청군 병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월선은 단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상처가 터져 피가 쏟아졌어요. 으윽! 월선이 비틀거렸습니다. 춘매가 월선을 붙잡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계속 싸워. 월선이 다시 단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아가 쓰러진 곳으로 갔습니다. 설아를 가운데 두고 등을 맞댔어요. 청군 병사들이 사방에서 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월선이 말했습니다. 예, 언니. 춘매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월선이 3명의 병사를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옆구리 상처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피가 붉은 치마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렀죠. 으윽! 월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매가 월선을 안아주려 했어요. 그때 화살이 날아와 춘매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아! 춘매가 비틀거렸습니다. 또 다른 화살이 춘매의 다리를 맞췄어요. 춘매가 월선 옆에 쓰러졌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우리 함께잖아. 월선이 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설아 언니도 함께. 마지막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월선과 춘매의 몸을 관통했어요. 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세 기생이 나란히 누워 있었죠. 바로 그때 대청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돌격! 박충길과 의병들이 관하로 뛰어들었어요. 청군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박춘길이 대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새 기생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아니. 박춘길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의병들도 하나둘 대청으로 들어왔어요. 새 기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묵념했죠. 청군들도 의병들의 기세에 눌려 물러섰습니다. 시신을 모셔가자 박춘길이 새 기생을 들것에 싣게 했습니다. 의병들이 조심스럽게 새 기생을 들어 올렸어요. 관할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의병들은 산속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었어요. 박춘길이 직접 땅을 팠습니다. 다른 의병들도 함께 무덤을 만들었죠. 새 기생을 나란히 묻었습니다. 박춘길이 목검 세 자루를 무덤 앞에 꽂았어요. 의주 3기생. 그대들은 진정한 의사였소. 박춘길이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의병들도 모두 절을 올렸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무덤을 덮었죠. 새 기생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설아가 쓰러진 대청에는 아직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단검을 들고 다가오는 병사들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이미 힘이 다했습니다.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죠. 언니, 일어나요. 춘매가 설아를 흔들었습니다. 설아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춘매야, 언니. 춘매가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설아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 덕분에 소녀가 여기까지 왔어요. 춘매의 눈물이 설아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월선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언니. 월선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네. 설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예, 함께 있어요. 아버지, 이제 갈게요. 설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언니. 춘매가 설아를 흔들었지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아 언니. 월선이 설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청군 병사들이 다시 다가왔어요. 월선이 일어섰습니다. 춘매야, 우리도 이제. 예, 언니. 알아요. 춘매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설아의 시신을 가운데에 두고 섰어요. 청군 병사들이 창을 들고 포위했습니다. 항복해라.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월선이 외쳤습니다. 단검을 휘두르며 병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병사의 다리를 베고 또 다른 병사를 찔렀습니다. 춘매도 칼을 들고 싸웠어요. 병사 하나의 팔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죠. 월선의 팔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월선이 비틀거렸습니다. 춘매가 달려가 월선을 붙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계속 싸워야 해. 월선이 다시 단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 칼을 떨어뜨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춘매가 월선을 안아주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안 돼. 아직. 월선이 버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춘매의 어깨를 맞췄어요. 춘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춘매야, 미안해. 월선이 춘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춘매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우리 다 함께 가는 거지? 월선이 설아를 보았습니다. 예, 함께 가요. 춘매가 월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지막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월선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월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 춘매가 월선을 흔들었습니다. 월선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월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춘매가 두 언니를 바라보았어요. 설아와 월선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들, 저도 곧 갈게요. 춘매에게도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춘매의 작은 몸에 화살이 꽂혔어요. 부모님, 이제 갑니다. 춘매가 두 언니 곁으로 쓰러졌습니다. 새 기생이 나란히 누웠어요. 대청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 여인의 붉은 치마가 피로 물들어 있었죠. 밖에서 박춘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격! 의병들이 관하로 뛰어들었어요. 청군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춘길이 대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새 기생의 시신을 보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의병들도 하나씩 대청에 들어왔어요. 모두 새 기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의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시신을 모셔가자. 박춘길이 명령했습니다. 의병들이 조심스럽게 새 기생을 들것에 싣었어요. 청군들도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의병들은 새 기생의 시신을 모시고 산으로 향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새 기생을 덮었죠. 산속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춘길이 직접 무덤을 팠어요. 의병들도 함께 땅을 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이었죠. 새 기생을 나란히 묻었습니다. 박춘길이 목검 세 자루를 가져왔어요. 무덤 앞에 하나씩 꽂았습니다. 의주 삼기생, 그대들의 용기를 잊지 않겠소. 박춘길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의병들도 모두 절을 올렸어요. 천한 몸이었지만 가장 고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의병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요. 박춘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의병들은 한참을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그날 이후 박춘길과 의병들은 새 기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의주 백성들은 새 기생을 추모했어요. 취선원의 김행수는 매일 밤 새 기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대단한 아이들이었구나. 새 기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생이었지만 누구보다 의롭게 싸운 새 여인.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의기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어요. 무덤 위로 눈이 계속 쌓였습니다. 목검 세 자루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봄이 오면 그 자리에 꽃이 필 것입니다. 새 기생을 기리는 꽃이 말이죠. 1637년 2월 의주 관하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생 3명이 청군 장수들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했다는 이야기였죠. 의주 백성들은 밤마다 몰래 모여 새 기생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아, 월선, 춘매. 그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네. 취선원의 김행수는 매일 밤 새 기생의 방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너희는 기생이 아니었다. 진정한 조선의 딸이었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새 기생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박춘길과 의병들은 전투마다 새 기생의 이름을 외쳤어요. 설아, 월선, 춘매. 그 이름을 들으면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청군도 새 기생의 이야기를 두려워했죠. 전쟁이 끝나고 청군이 철수한 후 조선 조정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어요. 천한 기생의 행동을 어찌 기록하오리까? 아니요, 신분을 뛰어넘은 충절이옵니다. 결국 실록에는 간략하게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사와 민간 설화로는 자세히 전해졌어요. 의주 백성들은 매년 새 기생이 죽은 날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의주 목사가 무덤을 정비하고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의주 3기생지묘. 5글자가 새겨졌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의주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어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당에는 새 기생의 영정이 모셔졌죠. 100년이 흘렀습니다. 영조가 새 기생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사로다. 사당의 의기사라는 편액을 하사했습니다. 새 기생은 이제 의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새 기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여인들은 새 기생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도 새 기생의 용기를 존경했죠. 세월이 흘러도 새 기생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소리로 만들어져 전국에 퍼졌어요. 소설로 씌어져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벽에 걸렸죠. 천한 몸이었지만 가장 고귀한 선택을 했다. 사람들은 새 기생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보다 조선의 딸이라는 마음이 더 컸다.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었어요. 의주 3기생. 그 이름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고 맞서 싸운 새 여인. 죽음보다 정의를 선택한 용감한 영혼들. 사당 앞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려요. 고맙나이다, 새 기생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산속 계곡의 무덤에는 매년 봄이면 꽃이 핍니다. 붉은 동백꽃이 새 무덤을 덮어요. 마치 새 기생이 입었던 붉은 치마처럼 말이죠.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립니다. 새 기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 천한 신분이었지만 가장 고귀했던 선택. 그것이 바로 의주 3기생의 전설이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지금 의주 3기생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녘 땅 의주에는 그들의 사당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복구된 사당입니다.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그곳에서는 추모제가 열려요. 남쪽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가 되었어요. 선생님, 기생도 나라를 지킬 수 있나요? 그럼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란다. 어떤 이야기예요, 할머니? 의주에 새 기생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죠. 40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붉은 치마를 입고 칼을 든 새 여인의 이야기를. 어느 봄날 한 여학생이 역사 숙제를 합니다.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 그녀는 의주 3기생에 대해 쓰기로 했어요. 신분이 천했지만 마음은 가장 고귀했다. 박물관에는 새 기생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물 앞에 서서 읽어요.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러게요. 진짜 용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극장에서는 새 기생의 연극이 공연됩니다. 무대 위에서 새 배우가 마지막 건물을 쳐요. 관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설아, 월선, 춘매. 그 이름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천한 기생이 아닌 조선의 딸로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통일이 되는 그날 사람들은 의주를 찾아갈 것입니다. 사당 앞에 서서 절을 올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새 기생님. 400년 만에 만남이 될 것입니다. 산속 계곡에는 지금도 꽃이 핍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매년 봄이면 피어나요. 붉은 동백꽃이 새 무덤을 덮습니다.
마치 새 기생이 다시 춤을 추는 것처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세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요. 사람들은 그 별을 삼기성이라 부릅니다. 의주 삼기생이 된 별이라고 믿는 것이죠. 언니들, 우리 잘했죠? 춘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럼 잘했지. 월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후회 없어. 우리 함께였으니까. 설아의 따뜻한 말이 메아리칩니다. 새 기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 사람들은 그들을 떠올립니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 그들의 선택을 기억해요. 희생이 필요한 순간 그들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 기생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주 삼기생, 천한 몸, 고귀한 선택.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